삶의 철학이자 태도를 묻는 고전 주역. 주역은 64개의 궤를 통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64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역이라는 인생 지침서를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날 때, 그럴 땐 마음도 무겁고 방향을 잃기도 하죠. 오늘은 태괴의 반대의 궤로, 기운이 막히고 교류가 단절된 상태, 세상이나 조직, 인간관계에서 불통과 단절, 혼란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상징하는 주역의 비괴를 통해 그런 막힘의 시간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비괴는 주역 12번째 궤로 이름 그대로 막힘을 상징합니다. 비괴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형상입니다.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땅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지 않고 엇갈려 있어 기운이 통하지 않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 비지비인, 비는 사람이 아니다. 즉,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바르지 못한 자가 권력을 잡고 올바른 사람은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분리군자정. 군자가 바르게 행동해도 이롭지 않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세상. 군자는 이런 때 바른 자리를 지키되 행동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대왕소래. 큰 자는 떠나고 작은 자가 온다. 지혜로운 인물, 큰 인재는 떠나고 작은 이익을 좇는 자들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세상에서는 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때를 기다리되 중심을 지켜라. 군자가 바르게 행동해도 이롭지 않다. 이 말은 나서기보다 물러서서 내실을 다질 시기임을 말해줍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시기엔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뜻을 꺾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즉 바른 중심을 지키되 조용히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무리 짓지 말고 홀로라도 곧게 걸어라. 득상어 중행. 바른 길을 가는 자를 따르게 된다. 불이익이 크더라도 군자의 길은 결국 타인의 본보기가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당장은 외로워 보여도 중용의 길을 걷는 자는 나중에 중심이 됩니다. 3. 부정한 자들이 자멸할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비괴에서는 소인들이 득세하지만 결국 그들이 자멸하고 막힘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군자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발음을 잃지 않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인내이자 진짜 지혜의 시험입니다. 주역은 단순한 권선징악적 보장을 주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원리와 경고를 제시합니다. 1. 부정한 길은 오래가지 못한다. 비기도불행. 주역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인간사를 해석합니다. 그 핵심은 조화와 순리입니다. 부정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득세할 수 있어도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비괴의 후속인 태괴에서는 막힘이 사라지고 음양이 교류하며 세상이 순조로워집니다. 이 변화는 부정한 자들이 물러나고 정직한 자들이 다시 중심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즉, 자멸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것이 주역의 입장입니다. 단,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자의 인내와 준비 없이는 오지 않는다. 부정한 자들이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는 기대만 하며 군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붕괴는 오히려 더디거나 군자 자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역은 늘 때를 알고 행동하라고 강조합니다. 비괴에서도 군자는 물러나 있지만 절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바른 중심을 지키며 때가 올 때를 대비해 자기 자리에서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의 자멸은 군자의 끈기와 발음이 있어야만 가속됩니다. 3. 현실에서는 자멸이 아닌 지속되는 부패도 존재한다. 이건 주역의 한계이자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부정한 자들이 자멸하지 않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역은 그럴 때조차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막힘이 계속되면 변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즉 막힘은 스스로 균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정한 자들은 자연의 도리를 거슬렀기에 필연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필히 자멸이라는 표현보다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단 시간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비괴는 단지 불운한 괴일까요? 아닙니다. 주역은 모든 괴가 변화의 한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비괴는 경고의 괴입니다. 세상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열 것. 소통은 바깥보다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하고 지켜볼 것.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보다 기다림이 지혜입니다. 바른 사람 곁에 설 것. 진실한 이들과의 연대가 막힘을 푸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부터 정비할 것. 큰 변화는 작은 정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그 막힘은 언젠가 풀립니다. 무평불피, 무왕불복. 평탄한 길에도 경사지고 가는 곳에도 되돌아옴이 있다. 이 말처럼 세상은 늘 순환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건 새로운 흐름을 위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역의 비괴를 통해 막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어지럽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일도 많습니다. 정의와 도덕이 외면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괴는 말합니다. 막힘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도 군자는 중심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나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다시 열릴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준비와 지혜로운 인내가 언젠가 막힘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역의 지혜와 함께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역의 깊은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